얘들아 이제 조금 더 보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우리 다음 단원에서 이제 연결할 부분이긴 한데 염색체 비분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오늘 세포 분열을 배웠기 때문에 세포 분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야. 그 중에서도 감수 분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이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따져야 돼. 상염색체에 비분리되는 경우를 따져야 되고 성염색체에 비분리되는 경우를 따져야 돼. 그래서 정상의 경우하고 비분리되는 경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다. 그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보기에서 몇 분열에서 비분리됐는지 이런 걸 잡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거는 지금 감수 분열에 대한 얘기다. 우리 앞부분에서 감수 분열 배웠었지. 그래서 감수 분열은 일단 먼저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첫 번째. 상염색체 비분리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상염색체 비분리부터. 정자하고 난자가 다 있어.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난자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난자는 제1극체, 제2극체로 소멸되면서 난자 하나만 만들어지거든. 근데 정자는 4개가 다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보통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정자로 예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상염색체 비분리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다운증후군이야.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할 거예요. 다운증후군은 2에는 47입니다. 니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2에는 46이어야지 사람이야. 2에는 47이면 이건 돌연변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아닌 거야. 사람이란 종이 다른 거지. 자, 이게 47이니까. 얘는 21번이 플러스 1개가 더 있는 거야. 이걸 다운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21번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우리가 알아보면 되는 건데 일단 먼저 정상의 경우를 한번 보자고. 정상 정자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러면 선생님처럼 아까 우리 감수 분열하는 과정을 옆으로 그렸었는데 얘를 이제 이렇게 세워서 그려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한 번 더 분열하면 4개의 정자가 정세포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이제 정원세포, 제1정모세포, 제2정모세포, 정세포 이렇게 되죠. 우리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제1 감수분열이라고 하죠. 여기를 제2 감수분열이라고 하지. 우린 지금 정상적인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목이 뭐예요?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 21번 염색체만 여기다 해줄 거야. 그러면 21번 염색체를 아까 우리 앞부분에서 했던 것처럼 색깔을 다르게 해보자고. 요렇게 해서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굳이 뭐 이걸 쓰자면 어떻게 되죠? 2N에 2개가 이렇게 들어있게 되지. 그리고 여기 이제 복제한 상황에 얘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복제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S기라는 걸 쓰는 거지 실제로 S기에 이런 모습이 보이진 않아. S기 때는 간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S, G1, G2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복제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자 제1정모세포의 경우에는 얘가 이제 이렇게 상동염색체 접합을 해야 되는 전기인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염색체 숫자는 똑같고 이게 2배로
복제된 상황이니까 4개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우리 배웠잖아. 1분열에서 뭐 한다?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야 되니까 뭐 유전자 교환은 나중에 생각하고 파란색이 통째로 일로 온다. 상동 염색체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통째로 이렇게 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이제 염색체 숫자는 n이고 여기는 2가 되겠지. 여기도 n이고 2가 되겠지. 이렇게 한 거잖아. 지금 정상이에요. 정상적으로 되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2분열에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가 쪼개지는 염색 분체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은 그대로 하나가 일로 이렇게 오는 것이지. 파란색 일로 하나 이렇게 오는 것이지.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일로 하나 이렇게 오는 것이지. 빨간색이 하나 이렇게 오는 것이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됐어? 이렇게 써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가 n이 되고 1이 오고 n이 되고 1이 오고 n이 되고 1이 오고 n이 되고 1이 오고 이렇게 온다고. 이게 지금 21번 염색체들이야. 그러면 이게 정상 난자하고 결합하면 21번이 정상적으로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 그러면 이제 염색체 비분리가 나와야 되지. 비정상이죠. 이제 비분리예요. 근데 이 비분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어떤 경우냐면 1분열 비분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분열 비분리가 있다는 것이지. 상염색체 비분리 중에 지금 선생님이 다운증후군이 일어나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상염색체 21번의 염색체만 가지고 정상인 경우 그냥 우리 일반적인 옆으로 눕힌 감수 분열을 세워놨을 뿐이야. 이렇게. 그럼 이제 1분열 비분리를 한번 해볼까? 똑같이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하고 자 복제했을 것이에요. 1분열이 일어날 거예요. 2분열이 일어날 거예요. 먼저 이거부터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한다고? 자, 파란색이 이렇게 있을 것이에요. 빨간색이 이렇게 있을 것이에요. 자, 복제하면 어떻게 될 것이야? 이렇게 복제를 할 것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복제를 할 것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1분열 비분리잖아. 얘가 상동염색체가 떨어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통째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일로 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와버리는 거라고. 일로 같이 와버리는 거라고. 안 왔어.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는 21번만 하나 안 온 거야. 1번부터 23번은 다 있어. 21번만 빠진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전자가 없는 게 아니야. 23개가 나와야 되고 23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24개가 들어간 거고 여기는 22개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여기를 n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고 n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유전자로 얘기하면 하나에 해당되는 게 여기 더 들어간 거고 DNA로 하나에 해당되는 게 여기 그러니까 몇 배, 두 배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이만큼이 더 들어간 거야. 그럼 얘 이제 드디어 정상적으로 분열해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은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파란색 하나씩을 나눠 갖고 빨간색 하나씩을 나눠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n 플러스 1이 나오는 거고 n 플러스 1이 나오는 거고 얘는 당연히 n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n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1번 염색체만 없는 거야. 1번부터 23번까지 다 있고 21번만 없는 거야. 그래놓고 보니까 1분열에서 이런 애들이 생기더라. 얘가 21번이 두 개, 원래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두 개가 있어, 이 정자는. 그럼 정상적인 난자 하나가 만나면 세 개가 되겠지. 얘가 다운주. 눈 사이가 멀고 지능이 낮고 수명이 한 50세를 못 넘겨요. 지능이 한 70, 80밖에 안 돼요. 신장이 약해. 키가 작아요. 그 다음에 이마가 벗겨져. 뭐 이런 아주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는 돌연변이죠. 다운증.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분열 비분리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분열 비분리는 어떤 경우에서가 생기는 거냐면 여기 똑같이 그림으로 그려볼게. 복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한번 해봅시다. 여기도 이제 파란 거 들어갑니다. 빨간 거 들어갑니다. 자, 이제 얘가 복제하겠죠? 이렇게 복제를 했겠지? 자, DNA가 2배 늘어났을 것이야. 자, 1분열은 무난하게 문제없이 상동염색체 분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거 문제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통째로 와버리는 거야. 여기는 없는 거야. 얘는 그래도 정상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문제 생긴 n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문제 생긴 n 마이너스 1. 여기는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이제 역으로 이쪽이 문제 생길 수 있잖아. 그럼 여기가 n 플러스 1이 되고 n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은 여기가 정상일 수도 있다고. 둘 다 비분리되기는 좀 쉽지, 확률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비분리되는 거를, 그러면 이제 얘가 정상 난자를 만나면 23개, 3개가 되는 거야. 21번이 3개가 되면 얘는 47이 되는 다운지오글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2분열에 지금 얘는 2분열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 2분열에 문제가 생기면 나오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다 나오지. n도 나오고 n-1도 나오고 n 플러스 1도 나오고. 근데 1분열에서 비분리 일어나면 2종류밖에 안 나오잖아. n이 없잖아. 이런 특징을 보인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상염색체에서의 정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비분리 현상이에요. 비분리 현상. 선생님, 난자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난자는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복제한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28일 주기로 난자가 하나밖에 안 만들어진다. 정자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유전적으로 이런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수능에서. 근데 유전적으로 이걸 따지기가 쉽고 이거 딱 얘만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 정자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제1극체라고 그러고 얘네 세 마리 있죠? 얘네는 제2극체라고 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난자거든. 난자가 만들어지면 제2극체는 여기에 이렇게 따라다닌다. 세 마리가 이렇게 따라다닌다. 그래서 난자가 얘가 이제 염색체 하나를 가지면 얘랑 만나면 이제 다운주분이 태어나는 거지. 난자의 감수분열 과정을 좀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좋겠다. 똑같습니다. 얘는 EN이 2고 EN이 얘 4고 얘 EN이 미안해 N이 2고 그럼 얘도 N이 2요. 얘 그러면 어떻게 돼? N이 1이고 N이 1이고 얘도 N이 1이고 얘도 N이 1이고 난자도 N이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 유전이죠. DNA 염색체 숫자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이랑 얘랑은 차이가 뭐냐? 세포질의 차이야. 세포질의 영양분의 차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정이 돼도 정자가 들어와도 정자가 먹을 영양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정란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얘는 영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자가 들어와서 수정하고 나서 수정란이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이게 나날하는 과정이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얘가 수정 가능하다. 왜? 얘네들 염색체는 다 갖고 있잖아. 유전 DNA도 다 갖고 있잖아. 단 없는 게 뭐예요? 세포 질이 없는 거야. 영양분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자는 이렇게 따로 좀 적어 놓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성염색체. 비분리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얘도 난자보다는 정자 위주로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유는 뭘까요? 성형색체가 여자는 XX이기 때문에 똑같이 생겼다. 근데 남자는 XY로 생겼기 때문에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어. 그래서 얘가 비분리 설명하기가 되게 좋아. 그 중에서 이제 성형색체 비분리로 일어나는 그런 돌연변이들이 있어.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고 터너 증후군이 있고 초남성 증후군이 있고 초여성 증후군이 있어. 대표적인 클라인펠터 증후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건 똑같은데 얘 2에는 얘 47이야. 사람이 아니지. 엄밀한 얘기야. 돌연변이. 얘는 근데 뭐야? X 성형색체가 XXY로 되어 있어. 이렇게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성형색체만 XXY로 되어 있고 원래 남자는 XY잖아. 그러니까 XY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 아들이야. 고추 달고 태어난 아들이었어. 근데 X가 하나 더 있는 거야. 2차 성징 때 여자로 일어나요. 우리 책 어딘가에 있을걸? 막 여자인데 가슴이 생기고 막 이렇게 돼요. 2차 성징이 여자로 일어나요. 돌연변이죠. 이게 클라인펠터 증후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를 선생님이 몇 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그러면 먼저 정상, 정자, 상염색체, 미안해, 성염색체, 정상정자 분열하는 성염색체를 갖다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1분열, 이렇게 2분열. 이제 이게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그려져야 돼, 니네가. 이게 이제 정자로 이렇게 자랄 거 아니니?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똑같이 이제 뭐 굳이 이거는 이제 색깔 구별할 필요가 없어. 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자, 어떻게 생겼냐면 성염색체는 이렇게 생겼다. 모양이 좀 독특하죠.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얘가 X염색체, Y염색체다. 그럼 이제 얘가 복제하면 어떻게 되거니? 이렇게 복제를 하고 여기는 이렇게 되죠. 똑같아요, 방식은. 그리고 1분열 정상적으로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나면 얘 빈놈 X염색체가 일로 오고 Y염색체가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럼 이제 여기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면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Y정자야. 조선시대에는 아들 본다면 며느리가 소방 맞죠? 친정으로 쫓겨납니다. 그게 왜 쫓겨날 일이냐고. 누구 탓이야? 남편 탓이야. 아들 낳는 거는 정자 탓입니다. 그래서 Y정자가 와야지 아들이 되는 거야. 여자 탓이 아니야. 남자 탓이야. Y정자가 와야지 아들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정자의 분열 방식이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정자가 비분리가 일어나요.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담배를 많이 폈대거나 또는 뭐 마약을 많이 했대거나 술을 많이 과도하게 먹었대거나 그러면 정자의 변형이 와가지고 비분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의 난자의 비분리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노산. 그래서 40세 이후에 애를 할 때 그 깜짝 놀라는 사람들 있어. 엄마가 나 40세에 낳았다고. 초산인 경우에 문제가 될 거야. 둘째가 40살 넘어서 낳는 거는 문제 없어. 거의 문제 없는데 첫째 애를 결혼해갖고 첫째 애를 40 넘어서 나면 여자의 난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비분리될 현상, 확률이 되게 높아. 그래서 우리 여자가 결혼 정년기가 있다라고 해요.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 정년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난자가 비분리가 잘 일어나. 안 일어나. 비분리가 잘 일어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데 정자 가지고 따지기로 했잖아요. 난자는 이런 현상 때문에 정자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고. 그래서 비분리를 설명하려면 똑같아요. 1번 이제 1분열 비분리를 설명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똑같이 그려보자.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뭐 색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X, Y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x, y 두 배로 여기 1분열에서 문제 생기는 거지. 얘가 통째로 일로 다 가버리는 거야. 아이. 성념색체가 안 오는 거야. 1번부터 22번까지 오는데 23번 성념색체만 일로 다 가버렸어. 여기는 정상적으로 분열이 되는 거야. 분열됐을 때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니까 x하고 y가 하나씩 이렇게 가겠지. x하고 y가 하나씩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얘는 n 플러스 1이 온 거야. n 플러스 1이 온 거야. 얘는 n 마이너스 1이 온 거지. n 마이너스 1. 똑같잖아. 성념색체 똑같습니다. 성념색체. 얘가 하나 더 있잖아. 비분리돼서. 얘가 정상 x 난자를 만나면 xxy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빠한테 온 거고 이거 엄마한테 온 거지. 아빠한테 온 게 비분리된 거지. 이게 x, y로 이렇게 아빠한테 통째로 올 것 같으면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걸 바로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이런 게 보기에서 물어본다고. 기억해놓고서 아빠한테 클라인펠터 증후군 환자 철수는 아빠한테 y 염색체를 받았다. 맞냐 틀리냐? 그건 당연한 거지. x, y를 아빠한테 받았다. 뭐 이런 걸 물어본다고. 맞는 얘기. x는 엄마한테 받아.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정상 y를 아빠한테 받을 수 있고 xx를 엄마한테 받는 경우도 있어. 그럼 엄마의 난자가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 걸 잡아내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유전은. 이런 걸 일일이 따지는 게 유전이에요. 그래서 유전을 어려워하는 거야. 지금 니네들 그래서 내가 기본기부터 다 해주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 기본기를 안 가르쳐주면 니네 계속 뭐 이게 상념색체인지 성념색체인지 막 헷갈려가지고 뭐가 정상인지 뭐가 일분열인지 막 헷갈려. 문제만 보다 보면. 그래서 기본기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놔가. 이 틀에서 이제 변형된 문제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또 똑같은 방법이잖아. 2번. 성념색체도 2분열에 비분리되면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기니?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경우가 정상 난자를 만나면 X 하나밖에 안 생기지. X 하나만 있는 애를 우리는 터너 증후군이라고 해요. 터너 증후군은 여자애예요. 여자애로 태어났는데 X가 하나 없으니까 2차 성징이 안 일어나. 자궁도 발달을 안 해갖고 애도 못 낳아. 이게 바로 터너 증후군. 그러니까 영원히 그냥 뭐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클라인펠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 뭐 초여성 증후군, 초남성 증후군 이런 성령색체에 문제 있는 애들이 돌연변이들이 생식세포를 잘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이 돌연변이들은 자손을 낳지 못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여기 있는 다운 증후군은 성령색체는 문제 없기 때문에 다운 증후군 걸린 사람들은 자식은 낳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가족들이 좀 반대를 하지. 옛날에 TV에서 인간극장에서 내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 엄마 아빠가 다운 증후군. 근데 애가 정상도 못해. 너무 애가 이쁘고 똑똑한 거야. 그래갖고 엄마 아빠를 막 데리고 다니는데 그거 보고 막 4살짜리인데 이제 이러는 거죠. 가는데 과자를 물론 후견인이 있겠지. 네. 마트에 과자를 사러 간 거야. 이제 막 엄마 아빠가 신나가지고 IQ 지수가 낮으니까 4살짜리 꼬마애가 이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기 전에 꼬마애가 교육을 시켜. 엄마, 아빠 가면 과자 하나씩만 고르는 거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러고 가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난리를 치는 거야. 과자 집어 던지고 난리 치니까 4살짜리 꼬마애가 막 그거 다 주워가지고 정리하고 하나씩만 집어 그래갖고 나와서 계산까지 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좀 안타깝더라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물론 거기서 또 행복 뭐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행복을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 통념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부모로 갖고 있다? 그 애한테는 정말 힘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 히틀러는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아예 그냥 그 생식문명을 제거해버렸어. 우생학이라고 해서. 그리고 걔네들을 그 저머니잖아요. 독일, 그 나치 독일. 걔네들은 그 민족주의에 좀 빠져 있었잖아. 그래서 유태인들이 되게 위대한 거를 못마땅해갖고 유태인들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좀 우월해진다고. 그래서 우생학을 발전시킨 거야. 그래서 대학 교수는 대학 교수끼리 결혼시키고 스포츠 운동선수 국가대표끼리 결혼시켜갖고 우월한 유전자를 만들어내고 방금 얘기했던 이런 다운 증후군 이런 사람들은 집단 수용해갖고 다
뭐라 그래? 생식능력 제거해버려. 안 좋은 그 돌연변이의 유전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상형색체 비분이 일어나는 다운 증후군은 생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손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나 터너 증후군 이런 좀 성형색체에 문제 있는 애들은 이 돌연변이는 자손을 낳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대에서 끝난다. 다행이죠. 그대에서 끝난다. 그런데 이분열 비분리도 똑같이 하네. 똑같이 그리는 것 같은데 동그라미 위치가 다 다르니?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에 이제 자 x, y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 니네 남자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정자가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자 기준으로 한 거야. x, y. 여자는 x, x로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이제 국제에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정상적으로 얘 1분열은 문제 없어. 1분열은 문제 없어. 2분열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생기든지 여기서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1로 문제가 생기면 이게 두 개가 1로 오고 여기는 안 오고. 만약에 여기서 문제 생기면 y만 두 개 오는 거. 안 생기고 이런 거죠. 경우의 수가 여러 개 있겠지. 둘 다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는 쉽진 않으니까 이게 비분리 일어나면 여긴 정상, 여기가 비분리 일어나면 여기가 정상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만약에 YY가 있다 그러면 XYY 있거든요. 걔는 초남성주군요. Y가 하나 더 있어. 아, 얘는 포악해. 성격도 포악하고요. 온몸이 그냥 털북이야. 털이 막 북실북실하고 포악한 그런 무슨 사람이 아니야. 거의 썽썽이 수준이. 괴물이야, 괴물. XXX도 있어. 초여성주군. 그건 뭐 책에서는 못 봤는데 뭐 선생님 느낌에는 뭐 막 난자가 많이 나오겠지. 그래도 쌍둥이를 10명씩 낳고 막 그럴 수 있는 그런 돌연변이일 수 있는. 하여튼 뭐 그렇다. 그래서 초여성증후군, 초남성증후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형색체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돌연변이들 숫자에 대한 돌연변이는 이렇게 성형색체 비분리. 근데 비분리는 항상 1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이 틀을 잡아놔야 돼요. 비분리라고 하는 건 성형색체 비분리도 있고 성형색체 비분리도 있고, 비분리는 1분열 비분리도 있고 2분열 비분리도 있고 경우 수가 다르다 라고 하는 거를 아셔야지 이제 가계도 같은 데서 문제 풀 때 문제 바로 다이렉트로 나온다니까. 디귿은 감수 제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 맞나 틀리냐 이렇게 물어.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조금 하다 보면 감이 생겨서 이거 2분열, 이거 1분열 비분리 이런 게 이제 내가 쉽진 않아요. 근데 빨리 안 나와도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렇게 해서 차분차분하게 하면 유전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에요. 일단 적어놔 보세요.